오늘의 목표는 민법 기본이론 6. 내용은 오늘의 내용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그리고 표현대리 등등에 대해서 배울 것 같은데, 일단 노트 186쪽을 보면은 126쪽 중단 129조의 표현대리가 제 126조의 기본대리권의 존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29조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 129조 같은 경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잖아. 근데 이 대리권 소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소멸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소멸된 경우를 말해.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그러나 제3자가 가실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이었던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대리권 소멸은 처음에는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소멸해야 돼. 그러니까 이 판례에 대한 설명을 노트 186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갑이 을에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만 줬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여했는데, 이 을이 병과 대리 행위를 하는 도중에 매도를 한 거지. 근데 이 매도 행위를 할 때는 이 대리권 자체가 소멸이 된 거야.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병이 갑에 대해서 126조의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126조 표현 대리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건 3가지가 있었지. 일단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범위가 넘어야 되고, 이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일단 기본 대리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126조가 성립할 수 없어. 왜냐면 대리권이 소멸됐다고 했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병이 이 소멸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니까 소멸한지 몰랐다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129조 표현 대리가 적용이 돼.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이 대리권이 소멸된지 몰랐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제 퉁쳐주는 거지. 이때는 이제 성립이 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정당한 이유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29조가 표현 대리가 기본 대리권의 존재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판례에 있는 마지막 문구도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요건을 보면은 126조의 요건은 아까 말한 대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표현 대리인과 제3자 사이에 대리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 대리 행위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표현 대리 성립 범위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에 한정이 됐고 추인 같은 경우 표현 대리와는 달리 본인이 추인하는 것은 이제 직접 상대방 본인과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이제 주인이 가능하다. 이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노트 161쪽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노트 188번이다. 얘는 노트 188번이 아니고 노트 192번. 자, 그리고 3번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것.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 가실이 없었음을 의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고 그 이유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표현 대리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음, 114쪽으로 넘어가서 판례 입장. 판례는 행위자가 본인 명의를 모형하여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 서정의 표현 대리는 성립될 수 없지만 행위자가 본인 명의를 모형하여 직접 법률을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 서정의 표현 대리는 성립될 수 없지만 행위자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인정되고 행위자가 그 기본 대리권에 넘는 행위를 하였으며 상대방에게 행위자가 명의자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표현 대리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갑이 을한테 그 임대에 관한, 그러니까 관리 권한 자체만,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 갑이 을에게는 일체의 관리 권한만 위임을 했는데, 이 을이 갑자기 내가 갑이다 하고 본인으로 가장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라면은 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행위자가 을인데 명의자가 자기가 갑이라고 하고 내가 갑이다 하고 행사를 한 거잖아. 그럼 병 같은 이제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을이 얘가 행위하는 사람도 갑이고, 그리고 명의자도 당사자도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을이 갑이구나 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 계약을 맺게 되거든. 그러면 일단 어쨌든 행위자는 을이고 그 당사자는 갑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분리의 문제가 생겨. 갑과 병 둘 사이에서 분리의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되면은 분리가 되면은 대리의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대리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리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유권 대리인가 하면은 유권 대리는 아니야. 왜냐면 갑은 을한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는 권한까지만 줬지, 이거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유권 대리는 아니고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되거든. 근데 이게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냐, 이 판례에 대해서는 원래 자체 성립을 할 수가 없어. 일단 기본 대리권 자체는 존재하지. 임대를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죽고, 그리고 이제 관리 권한을 넘어서 매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넘는 행위를 했고, 그리고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 왜냐면 이 을은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병 같은 경우는 이 을이 매도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게 아니라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을이 그냥 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믿었고, 또 그렇게 믿는 데 가실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병 자체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뭐 대리 행위를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을이 그냥 갑이구나 하고 그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나 뭐 대리권이 있구나 하고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표현 대리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을이 갑이구나 하고 믿고 거래를 한 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뭐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게 아니냐 해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거지. 그래서 유추 적용이 돼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고, 이제 이 판례가 있는 거야. 진짜 무슨 개떡같이 만들어. 어쨌든 을이 갑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114면의 하단을 보면은 또 하나가 더 있어. 그 임대차 보자. 행위자에게 기본 대리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상한.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정시켜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 대리 책임은 부정이 된다. 왜냐면 이 경우에는 왜 남편이 책임을 지지 않냐면 그 남편한테 이제 X 토지가 있는데 이 처가 이제 남편이 이제 돈을 안 주니까 남편과 좀 비슷하게 생긴 자신의 친척인 병을 내세워가지고 A은행에 같이 가서 병 보고 이제 갑이라고 시켜 자기 남편이라고 시켜서 돈을 X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거야. 그 경우에는 일단 기본 대리 이 병 자체한테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었지. 이 갑이 병한테 뭐 기본적인 대리권도 준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본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아예 요건 1 자체도 충족을 하지 않아서 표현 대리 책임이 갑의 표현 대리 책임은 부정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114쪽에서 벗어나서 다시 186쪽으로 돌아오면 127면 상단을 보면은 그리고 적용 범위 법정 대리는 125조에는 적용이 안 되고 126조, 129조에는 적용이 된다고 그때 말을 했죠.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 인정하고 있다. 이거는 외워야 되니까. 법정 대리는 그 125조에는 적용이 안 되고 126조와 129조에는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187 노트를 보면은 일상가사 대리권 같은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 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표현 대리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남편이 이번에는 처가 그 자기 친척을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이 X 건물을 이제 파는 행위를 한 거야. 매도하는 행위를 병한테 했는데 이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냐 물으면 표현 대리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처 아내가
일상가사 대리권을 특별한 없이 무권 대리 행위를 했는데 일상가사 대리권 행위 밖의 행위란 거겠지. 이 무권 대리 행위라는 것은 일상가사 대리권 밖의 행위를 한 경우 표현 대리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느냐? 표현 대리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저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에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오케이. 127면 중단. 129조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처음부터 대리권이 소멸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멸해야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대리선이 제3자에게는 대항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 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 없이 대리한 경우를 말한다. 그게 129조이고, 대리 행위 이전에 대리권이 존재했을 것, 대리 행위 당시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것, 대리인이 소멸한 대리권 범위 내에 대리 행위를 하였을 것. 이게 요건 3가지인데, 자, 이제 판례의 입장을 한번 볼 거예요. 판례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면 제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129조의 표현 대리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알고 있다시피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잖아. 본인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래서 대리인을이 사실 대리권이 소멸이 된단 말이야. 근데 대리권이 소멸되는데도 복인 행위라고 이제 복대리인의 선임을 한 거지. 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에 복임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 인해서 계약을 맺은 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현 129조에 의해서 표현 대리가 적용이 되냐? 사실 복대리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인데 지금 계약 행위를 한 거잖아.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은 사실 129조가 적용이 될 수 없는데, 이 상대방이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 하면은 성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대법원에서 이 매 한 가지 그냥 엄격하게 대리권이 엄격하게 이제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처음부터 이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또 매한가지로 그냥 쳐주는 거지. 그래서 표현 대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128면 상단. 128면 상단은 129조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129조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129조. 그래서 129조는 법정 대리인에게도 적용이 된댔잖아.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 125쪽에 보면은 각주가 있지. 126조와 129조는 법정 대리인에도 적용이 되나 12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128면 상단에 보면은 노트 189번 표현 대리의 성립의 효과.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지. 이 표현 대리 자체가 왜 생겨났냐고 하면은 사실 무권 대리인인 을과 계약행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매도를 하거나 매매 계약을 맺은 상대방 이 을을 좀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 생겨난 게 표현 대리지. 왜냐면 병 같은 경우에는 을이 이제 무권 대리니까 을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갑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은 이 표현 대리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된 이후에도 본인이 대리권 남용에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본인이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지, 항변을 하는 게. 제가 그 을이 이 표현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거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는지는 뭐 항변은 할 수 있다고 하네. 그리고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 여부. 표현 대리의 성립으로 상대방이 유권 대리와 같은 보호를 받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제13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대방은 그것으로부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135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135조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지시. 그리고 190조 126조 표현 대리의 특수한 문제. 그러니까 본인 갑이 수여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 부담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 을이 5천만 원의 채무 부담 행위를 한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도 본인은 표현 대리가 성립을 안 해도 본인 갑은 자신이 수여한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대리권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갑은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 을한테 가서 은행에 가서 2천만 원 빌려온나 라고 이제 그 권리를 수여를 했어.
근데 을이 이제 병한테 가서 X 건물, 갑이 가진 X 건물을 담보로 해서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3천만 원을 빌려온 거지.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지, 186조에 의해서. 그래서 근데 병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돈을 빌릴 때는 사실 대리인한테 할 게 아니라 갑한테도 물어봤어야 돼. 이거 진짜 너가 그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하는 거 맞냐? 을한테 시킨 거 맞냐? 본인에게 확인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정당한 이유로서는 그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은 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대리권 존재를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 가실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인데, 얘가 이제 사실상 대리권이 있었지만은 과실이 있었던 거지. 얘한테도 과실이 있었던 거야. 얘가 믿는데 과실이 있었던 거야. 대리권이 있다고는 믿는데,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26조에 의해서 그 권한에 넘은 표현 대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갑한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표현 대리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 표현 대리가 성립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유권 대리 2천만 원에 대해서 그 권한을 준 거에 대해서는 유권 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 유권 대리야. 그렇지만 1억 1천에 대해서는 무효이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갑이 이제 2천만 원 변제 후에는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소유권 이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안 되는 거. 128면의 하단. 128면의 하단은 협의의 무권 대리, 계약의 무권 대리, 본인과 상대방 간의 효과, 본인에 대한 계약의 효력, 유동적인 무효 상태, 제130조 무권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추인이란 말은 여기서 내가 책임을 져준다는 말이거든.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모두 무효이다. 다만 본인은 추인에 의하여 무권 대리 행위를 유효로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은 추인에 의하여 무권 대리를 이제 유효로 할 수 있다. 노트 191번도 암기해야 하고 137쪽에 무권 대리 행위는 채권 계약도 무효인 반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처분권 흥결의 문제에 불과하여 채권 계약은 유효하게 인정이 된다. 이거는 외워야 돼. 일단 채권 계약 자체, 무권 대리 행위는 채권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채권 계약에 대해서 유효하다. 이거를 좀 암기해야 돼.
이제 무권 대리에 대해서 무권리자의 갑과 을과 병이 있는데 을이 이제 그 내가 갑이다. 나는 그러니까 을이 내가 갑의 대리인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병과 계약을 성립했는데 사실상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던 거야. 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거지.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이 병의 계약은 을이 아니라 갑과 이제 성립을 한 거야. 갑과 성립을 한 거기 때문에 성립은 됐지만 그래도 채권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됐다. 왜냐면 얘는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이지. 그치만 무권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다 무효이고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그러니까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실천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해. 그러니까 갑에 대한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이제 병과 거래를 할 때 이 X 토지가 갑의 것이 아니고 내 거다라고 말을 하고 계약을 한 거야. 계약을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유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병은 을과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효가 된다.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채권 계약이 모두 무효이고, 그리고 본인은 추인에 의해서 무권 대리 행위를 유동적인 무효인 거지 사실. 추인을 하면은 무권 대리 행위도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유동적인 무효예요. 그래서 137쪽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129면 상단, 126면 중단. 무권 대리에 대하여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해서 추인을 한 때에는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기까지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아야지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모르면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그때까지는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철회를 할 수 있고, 노트 192도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일단 추인의 상대방은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없고, 그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추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 본인이 추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한정을 두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거는 그 직접 거래한 상대방에게까지만 주장할 수 있다. 뭐 갑은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표현 대리 성립은 갑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과 직접 거래한 병까지만 성립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랑 직접 거래한 이 병까지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주장을 할 수가 없지.
그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을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과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전까지 가게 되면 사실 갑한테는 사실 너무 불리하잖아. 그래서 갑의 이익을 좀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지. 상대방 및 무권 대리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 추인이라는 거는 이제 갑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제한이 없는 건데,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의 수요가 아니며 일종의 형사권이다. 이거는 또 암기를 하라고 하시네. 132조와 134조를 합친 거. 자,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대하여,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늘 신기한 게 좀 한 번 더 하니까 들리긴 들리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 132조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민법 제134조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 대리인에 의해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무권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행위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취지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의 주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이제 병한테는 추인을 안 한 거지. 추인의 의사를 표시 안 했어. 상대방에게는 대항을 하지 못하지. 그래서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냐? 원칙적으로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해. 왜냐면은 상대방이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 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알기 전까지지.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거를 안 이후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갑이 을에게 추인한 사실에 대해 근데 이제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매매 계약 당시에 선이어야 한다. 일단 병은 매매 계약 당시에 선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뭐 대리권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거를 대리권이 없는지를 몰랐어야지. 그러면 일단 철회권 행사 가능하다. 아씨. 대리권 없는 자가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그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일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의일 때만 가능하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이 되고 따라서 악의의 상대방에도 인정되는 채권과는 차이를 보인다.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불확정한 법률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본인도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상대방 역시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철회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철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의 주장 증명 책임의 효과는 본인에게
본인에게 철의 효과를 다투는 거는 철의 효과에 있어서는 133조 상대방의 철회권의 뭐 주장 증명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있지. 131조를 보면은 상대방이 최고권이잖아.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check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데에는 뭐 선의이든 악의이든 관계없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 무효 자체는 유동적인 무효인 게, 얘가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동적인 무효에서 유효가 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나 이제 추인 안 할 거예요 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지. 추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무효인 거고, 추인 가능성이 없고 추인을 완전히 거절하게 되면은 확정적인 무효가 된다. 본인이 추인 거절권 행사면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인 무효가 된다. 따라서 본인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단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가 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추인은 3월에 했지만 그 추인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을 맺었던 처음으로 가서 유효하게 된다. 추인이 인정된 판례. 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이제 뭐 아빠랑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아들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뭐 X 토지에 대해서 팔아라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얘가 팔은 거야. 그래서 팔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를 받거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얘가 이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추인을 한 거라고 하는 거고, 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돈을 빌린 거야. 근데 그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가 본인한테 네 아들이 돈 빌렸으니까 돈 갚아라 했는데, 이 아버지가 뭐 3개월만 주시면 갚겠습니다 이렇게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도 추인을 한 거라고 한 거고, 추인이 부정된 판례가 있는데 무권 대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 사문서 위조가 있었음을 알고도 그거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추인이 부정된 판례인 거지. 본인이 추인 거절권 행사면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다시 추인을 할 수 없다. 196조 본인이 사망을 하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효를 주장하면서 등기의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나 신인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을이 아버지고 갑이 아들인데, 갑이 이제 아버지의 그 땅을 병한테 팔아버린 거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을이 이제 심장마비가 걸린 거지. 자기 아들이 자기 말도 없이 그 땅을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는 얘가 무권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든. 근데 이 계약이 무효인 것도 모르고 이제 사망한 거라서 되게 안타까운데 결국에는 이 X 토지에 대해서 얘가 상속을 받은 거야. 상속을 받았고 이 X를 매도한 거에 대해서 이 병한테 아들이 이제 그냥 그 X 토지 안 팔란다 하고 말소 청구를 한 거지. 근데 처음에 했던 행위는 X 토지를 팔았던 거고 나중에 갑자기 무효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거기 때문에 신성질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132년 중단 98. 오늘은